현재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이나 첫 뉴스를 장식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은 국가 간에 있는 주요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유독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국 내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감지한 미국 주요 매체는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 미국 매체는 미국 외교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과감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무슨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국의 이례적인 알레르기 반응.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변국이 유독 질색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이렇게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기사를 내면서 열변을 토하는 적은 없었는데요. 일본 복수의 매체는 느닷없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호텔에서 잠을 자는 수모를 겪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영빈관에서 잠을 자야 하며 이는 미국에서 국가 정상이 왔을 때 내어주는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는 현재 내부 인테리어 작업 및 노후시설 설비 교체 중인 상황으로 내년 초나되어야 재오픈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방미 때는 어땠냐고 하면, 한국 정상인 문 대통령은 당시 영빈관에서 한국 정상 최초로 3박을 하는 파격 대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일본 언론에서 해당 기사는 안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더욱더 한국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마스크를 벗은 최초의 회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만나는 내내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했던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마스크를 벗은 첫 회담이라 기쁘다고 이야기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동질감을 느낀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양 정상이 오찬을 즐겼는데요. 스가 총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오찬인데 양 정상은 햄버거 아닌 크랩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한국 정상의 식성을 파악해 해물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알고 준비했다고 했으며, 양 국가 정상은 약 37분간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스가 총리보다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계속 시간이 추가되었다고 보고받았으나 대화 내용이 유익해 시간을 늘렸다라면서 스케줄도 무시한 파격 행보를 보였으며, 일본보다 회담 시간이 2배가 더 걸린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장면을 트윗으로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문 대통령을 초대해 영광이며, 우리 양국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며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세계를 이루는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HE, His Excellency라는 극존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스가 총리의 조바심 가운데 생전 처음 보는 바이든 형에게 이름만 부르는 억지를 추진했던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한국의 국가 정상을 높여주는 품격 있는 호칭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한편 이번 회담에는 이례적으로 중국도 한미 정상회담에 적지 않게 배합하면서도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 대만 이야기를 하면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으며, 중국 관영 황구시보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한국을 덫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드 보복을 했던 중국은 이처럼 미중 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협박하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혈맹입니다. 양국 대통령은 6.25 참전용사인 퍼켓 대령의 훈장과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하면서 모두 대통령 신분이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높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미 관계는 혈맹이고 중국은 한반도를 침공한 역사적 원수로 여겨지는 상대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애초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이든 한국 국군장병 55만 백신 지원하겠다. 현재 CNN 메인 1면에 난 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군인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입니다.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의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한미 양국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백신을 전 세계로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업체와 한국의 첨단 기업 간 협력으로 백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백신 지재권을 푸는 동시에 중국 시노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전 세계에 뿌려서 백신 패권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에 한미 간 협력은 매우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한국 잠수함 미사일 SLBM 본격 개발한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당장 할 것이 너무 많아 다소 흥분 상태라고 전해지는데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군과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 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이 사정권에 들어오며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에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미 한국은 모든 기술력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부담도 줄이고 한국은 국방력도 확대하는 양자 간에 더 없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회담 가운데 전격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미 정치 매체 동북아 외교 한국 중심으로 옮겨야. 현재 일본 극우 언론 등은 한국이 미국에 40조 원이나 퍼주고 나서야 겨우 미사일 지침 해제를 얻었다면서 한국 기업은 레드팀 공산화된 정부에 의해 쫓겨나 미국의 둥지를 트게 된 신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제 정세를 읽는 일본의 능력이 애초에 미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정치 매체 포린 폴리시는 한국은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사설의 제목을 내면서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주니어 정도로 여기며 동북아에서 평가절하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교 방향은 미국의 실수인데 특히 최근 1년을 보면 한국의 첨단 기술과 방역 체계 등이 실질적으로 미국 국가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이 중요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 경계를 맞닿고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일본 다음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동북아에서의 메이저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국채를 사줄 것이지만 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한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첨단 기술을 이식하는 모습을 기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동맹임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있는데 한국이 그걸 뚫은 것은 국력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결국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이는 미국의 후한 대접은 이처럼 한국의 국격이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국과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관계로 접어들면서 주변국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국에 이제 실력으로 동북아시아의 메이저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